저는 15년 동안 노후 설계를 연구하고 현장에서 상담해 온 김태영입니다. 11월부터 새로 바뀌는 제도가 꽤 많아서 모르고 지나가면 손해가 커질 수 있겠더라고요. 오늘은 신청만 하면 달라지는 5가지 혜택을 쉽고 차분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서류가 복잡하고 절차가 어렵다고 느끼세요. 사실 복잡한 말만 피하면 길은 단순합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고 좋은 정보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과 용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어디에 연락하고 어떤 순서로 진행하면 되는지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짚어보죠. 제가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는 조건이 되는데도 몇 달을 놓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듣고 나면 금방 풀리는 내용인데 정보가 늦게 닿은 탓이었죠. 그래서 오늘은 제도 이름보다 생활 변화에 초점을 맞춥니다. 한 달에 얼마가 들어오고 어느 비용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바로 체감되는 이야기로 안내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오늘 당장 무엇부터 할지 분명해집니다. 메모장만 준비해 주세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시작합니다. 혹시 긴장되신다면 걱정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저는 현장에서 수천 분을 모시며 해왔고 절차는 함께 따라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장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놓치면 아까운 부분부터 바로 들어갑니다. 요즘 물가가 빠르게 오르면서 고정 수입이 아쉬우시죠? 주변에서 다 받는다는 연금을 나만 못 받는 듯한 답답함, 생각보다 흔합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마음을 든든하게 해주는지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받을 수 있는데도 모르고 계시거나 서류가 복잡할 것 같아 미루고 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대부분의 원인은 2가지였습니다. 자격 기준이 바뀐 것을 몰랐거나 감액 규정을 듣고 아예 포기하신 경우였죠. 실제로는 부분 지급도 큰 도움이 되는데 말입니다. 올해 기준선이 조정되면서 이전에는 조금 넘어서 받지 못했던 분들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변화를 모르시면 계속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제가 상담했던 박정숙님은 69세이셨습니다. 작년에 한번 신청을 시도했다가 소득 기준에서 조금 초과됐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그냥 포기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 다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하셨어요. 작년에 안 됐는데 올해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하셨거든요. 그래도 제가 자꾸 한 번만 해보자고 권해드렸고 그분도 마음을 고쳐먹고 다시 도전하셨습니다. 서류를 모아서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는 날, 그분은 떨리는 마음으로 가셨다고 하셨어요. 창구 직원분이 서류를 검토하시더니 이번에는 기준에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순간 그분의 얼굴이 환해지셨다고 해요. 1년 동안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매달 안정적인 생활비가 들어오게 된 겁니다. 신청 후 한 달 정도 지나자 첫 입금이 됐고 그분은 저에게 전화를 주셨어요.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동안 쪼들렸던 생활비가 조금 여유로워지니 장을 볼 때도 마음이 편해지고 손주들에게 용돈도 줄 수 있게 됐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매달 정해진 날에 돈이 들어온다는 그 확실함이 주는 심리적 안정감이 컸다고 하셨어요. 그분처럼 작년에 안 됐다고 올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기준은 해마다 조정됩니다. 작년에 안 된다는 대답이 올해도 유효하다고 단정 짓지 마세요. 한 번만 더 확인해 보시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먼저 내 소득과 재산 범위가 어느 구간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복지로 사이트나 전화 상담으로 모의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예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알면 신청할 때 마음도 더 편합니다. 그 다음은 가까운 동 행정복지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상담 창구에 바로 예약하는 겁니다. 요즘은 전화로도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실천하실 때는 이렇게 하세요. 전화로 자격 확인부터 하세요. 통화가 어려우면 가족과 함께 온라인 모의 계산을 해 보시고, 서류는 신분증과 통장, 소득 관련 자료를 한 번에 챙기면 왕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 혹시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다면 감액이 있을 수 있지만 합산해 보면 생활에 보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액만 생각하지 말고 실수령 총액을 보세요. 조금이라도 받는 게 안 받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내 동네 행정복지센터 전화번호를 메모하고 내일 오전 첫 통화로 확인부터 여세요. 그 한 통의 전화가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로 바뀝니다. 활동을 멈추면 하루가 길어지고 소득이 줄면 마음도 좁아집니다. 그런데 일은 하고 싶은데 내 나이에 맞는 일이 있을까 막막하셨죠? 은퇴 후에 집에만 계시면 몸도 마음도 무기력해지기 쉽습니다. 뭔가 하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고 나이가 걸림돌처럼 느껴지는 거죠. 막연한 걱정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시간 짧고 부담이 적은 공익형부터 경력이 있는 분들께 맞는 사회 서비스형, 그리고 민간형까지 선택지가 넓습니다. 주 2회에서 5회까지 하루 2시간에서 4시간까지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어요. 내 체력과 생활 패턴에 맞춰 고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제가 만났던 이정희님은 67세이셨습니다. 그분은 평생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후 집에만 계셨어요. 처음 몇 달은 쉬는 게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니 무료하고 외로워지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는 하루가 반복되고 사람을 만날 일도 줄어들었죠. 그러던 중 복지관에서 모인 일자리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대요. 내가 할 수 있을까? 나이 든 사람을 받아줄까 하는 걱정이 앞섰다고 합니다. 하지만 용기를 내서 복지관을 방문하셨고 상담 선생님이 그분의 경력과 희망 사항을 듣고 지역 돌봄 활동을 추천해 주셨어요. 주 3회, 하루 3시간씩 동네 어르신들을 방문해서 안부를 묻고 필요한 것을 도와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괜찮았다고 하셨어요. 방문하는 어르신들이 그분을 기다려 주시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갔다고 합니다. 한 달이 지나자 급여가 들어왔습니다.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큰 의미였어요. 내가 일해서 번 돈이라는 게 자존감을 높여줬고 생활비에 보탬이 되니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니 웃음이 늘었다고 하셨어요. 집에만 있을 때는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는 날도 많았는데 이제는 매일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니 삶의 활력이 생겼다고 합니다. 3개월이 지나자 그분의 얼굴에서 생기가 돌았고 가족들도 변화를 느꼈다고 해요.
일을 시작하기 전보다 훨씬 밝아지고 건강해 보인다고 말이죠. 그분은 이제 이 일이 없으면 허전할 것 같다고 하십니다. 소득도 소득이지만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주는 힘이 컸다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집에만 계시면서 무료함을 느끼고 계신가요? 작은 활동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한 달에 얼마나, 하루에 몇 시간을 원하는지 먼저 정하세요. 그 다음 가까운 노인복지관이나 일자리 전담 창구에서 지역 모집 공고를 확인하고 현장 상담으로 바로 연결하면 속도가 납니다. 대부분의 복지관에서는 상담원이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니 걱정하지 마세요. 지원서에는 최근 활동과 가능한 유의를 분명히 적으세요. 혼자 사시는지, 소득 수준은 어떤지 같은 항목이 점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쓰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민간형을 원하시면 근무 시간과 이동거리부터 계산해 보세요. 출퇴근이 편해야 오래 갑니다. 집에서 가까운 곳, 대중교통으로 쉽게 갈 수 있는 곳을 우선 고려하시면 좋습니다. 이번 달 안에 복지관에 한 번, 다음 주에 행정복지센터에 한 번, 이렇게 2번만 움직이면 방향이 잡힙니다. 미루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는 게 가장 빠릅니다. 정기적으로 관리받을 일이 많아지면 진료비가 부담됩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쌓이면 한숨부터 나오죠. 나이가 들수록 병원 가는 횟수가 늘어나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드는 비용을 생각하면 가야 할 때도 미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병이 더 커지기도 합니다. 제도가 바뀌어도 알려주는 창구가 흩어져 있다 보니 본인 부담 완화나 연간 상한 제도를 놓치는 일이 생깁니다. 자동 정산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확인을 안 하면 지나갈 수 있어요. 특히 올해부터 일부 항목에서 본인 부담률이 낮아졌는데 이런 변화를 모르고 계시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상담했던 김순덕님은 77세이셨습니다. 그분은 당뇨와 고혈압을 관리하시느라 한 달에 서너 번은 병원에 가셨어요. 정기 검진도 있고 약도 받으러 가야 하고 가끔 컨디션이 안 좋으면 추가로 방문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갈 때마다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어요. 한 번에 몇만 원씩 나가니 한 달이면 제법 큰 금액이 됐습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오신 건 올해 초였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병원비로 얼마를 썼는지 계산해 보니 너무 많이 나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이대로 계속 가다가는 생활비가 빠듯해질 것 같다는 걱정이 크셨죠. 저는 그분께 먼저 올해 본인이 부담한 총액을 확인해 보자고 했습니다. 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드렸더니 친절하게 안내해 주시더라고요. 작년 한 해 동안 그분이 부담하신 금액과 연간 상한액을 넘었는지 여부를 알려주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분은 상한액을 넘긴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겁니다. 상담원분이 사후 정산 신청을 하면 초과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신청을 도와드렸고 몇 주 후에 환급금이 들어왔어요. 금액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그분은 그 돈으로 밀린 공과금도 내고 필요했던 물건도 사셨다고 하셨어요. 더 중요한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께 올해부터는 미리미리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시라고 권해드렸어요. 진료 영수증을 모아두고 한 달에 한 번씩 누적 금액을 체크하면 상환액에 가까워질 때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분은 이후로 매달 말일에 영수증을 정리하고 필요하면 공단에 전화해서 확인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덕분에 올해는 상한액을 넘기기 전에 미리 알고 계획적으로 병원을 이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병원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하다고 하십니다. 비용 걱정이 줄어드니 필요할 때 망설이지 않고 갈 수 있게 됐다고 해요. 건강 관리도 더 잘 되고 생활비 계획도 세우기 쉬워졌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병원비 때문에 고민이 많으신가요? 확인만 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먼저 올해 본인이 부담한 총액을 확인하세요. 상담 전화 한 통이면 현재까지의 누적 금액과 환급 대상 여부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면 간단한 신청으로 사후 정산이 이뤄집니다. 진료 영수증과 카드 사용 내역을 한 달에 한 번 모아두면 확인이 쉬워집니다. 자주 가는 기관은 본인 부담률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정기 검진은 무료 대상 주기를 꼭 챙기세요. 미리 알아두면 불필요한 지출이 줄어듭니다. 오늘은 누적 금액 확인 전화, 내일은 필요한 서류 챙기기. 이 이틀이면 대부분의 점검이 끝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겨울만 되면 난방비가 가장 큰 고민이 됩니다. 따뜻함을 포기하자니 건강이 걱정되고 아끼자니 몸이 움츠러들죠.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나는 건 사치가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일입니다. 하지만 매달 나가는 난방비를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지원 대상과 사용 방법이 헷갈려 신청을 미루는 사이 계절이 지나가 버리는 일이 많습니다. 사실 요즘은 사용 시기와 방식이 더 유연해졌습니다. 전기, 가스, 등유, 연탄까지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받을 수 있고 사용 기간도 길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정보를 모르시면 추운 겨울을 힘들게 보내시게 됩니다. 제가 만났던 정은희님은 68세이셨습니다. 혼자 사시는 그분은 매년 겨울이 두려우셨다고 해요. 난방비가 한 달에 10만 원이 넘게 나오면 다음 달엔 줄여야겠다고 생각하시고 그러다 보면 실내 온도가 15도 아래로 떨어지는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추워서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자고 낮에도 두꺼운 옷을 여러 벌 껴입고 지내셨대요. 그러다 보니 감기에 자주 걸리고 몸도 자꾸 아프셨습니다. 작년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을 때 그분은 복지관에 다른 일로 방문하셨다가 우연히 에너지 바우처 안내문을 보셨어요. 처음에는 자기도 받을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없으셨대요. 복지관 직원분께 여쭤보니 조건을 확인해 보자고 하시더래요. 소득과 가구 상황을 체크해 보니 대상에 해당됐습니다. 그 자리에서 신청을 도와주셨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자 카드가 발급됐어요. 올해 겨울이 다가오면서 그분은 가상 카드로 전기와 가스 요금이 자동 차감되도록 설정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몰라서 걱정하셨는데 복지관 직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셔서 금방 이해하셨다고 해요. 첫 달 고지서가 나왔을 때 그분은 깜짝 놀라셨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10만 원 넘게 나왔을 금액이 절반 가까이 줄어 있었거든요. 바우처에서 자동으로 차감된 덕분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분의 겨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추위를 참지 않아도 됐어요. 실내 온도를 20도로 유지해도 비용 걱정이 덜했고 따뜻한 환경에서 지내니 감기도 덜 걸리고 몸도 한결 편해졌습니다.
매달 고지서를 볼 때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걸 확인하며 안심하셨다고 해요. 올해는 겨울이 두렵지 않다고, 오히려 따뜻하게 지낼 생각을 하니 기대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제도를 알려주셨어요. 혼자 사시는 분들, 소득이 적은 분들에게 꼭 신청해 보라고 권하셨답니다. 한 분 한 분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는 걸 보면서 그분도 보람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겨울 난방비 때문에 추위를 참고 계신가요? 신청만 하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먼저 내 가구가 대상에 해당하는지 체크하고 가상 카드와 실물 카드 중 생활에 맞는 방식을 선택하세요. 도시에 사시면 자동 차감이 편하고 연료를 직접 구매하신다면 실물 카드가 유리합니다. 신분증과 요금 고지서를 챙겨 가까운 창구로 가시면 접수가 빠릅니다. 사용 기간과 잔액 조회 방법을 현장에서 미리 배워두면 겨울이 편안해집니다. 혹시 작년에 받으셨다면 주소나 가족 구성 변동이 있는지만 확인하세요. 그대로라면 절차가 더 간단합니다. 오늘 중으로 신청 여부만 확정해도 괜찮습니다. 늦어질 이유가 없습니다. 따뜻함은 미리 준비할수록 든든합니다. 겨울이 본격적으로 오기 전에 서두르세요. 모임도 가고 시장도 가야 하는데 교통비가 은근히 부담입니다. 지역마다 다르다 보니 더 헷갈리죠. 한 달 동안 버스비, 지하철비를 합쳐보면 생각보다 큰 금액이 나갑니다. 나가고 싶어도 교통비를 생각하면 집에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활동 반경이 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광역 이동은 우대가 널리 알려졌지만 시내 이동 지원은 지자체마다 기준과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내 지역 소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떤 지역은 카드를 발급해주고, 어떤 곳은 환급 방식을 쓰고, 또 어떤 곳은 무료 횟수를 제공합니다. 우리 동네가 어떤 방식인지 확인하는 게 첫걸음입니다. 제가 상담했던 최민수님은 72세이셨습니다. 그분은 복지관 프로그램에 참여하시고 주 2회 노인대학도 다니시고 주말에는 친구들과 모임도 가지셨어요. 활동적으로 지내시는 편이었는데 한 달 교통비를 계산해 보니 8만 원이 넘게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연금에서 고정 지출을 빼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는데 교통비가 이렇게 크니 부담이 됐던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동주민센터에서 온 안내문을 보셨습니다. 지역 버스 지원 제도가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분은 반신반의하면서도 한번 알아보자는 마음으로 주민센터에 전화하셨습니다. 상담원분이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그분의 연령과 소득 수준이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고 하셨어요. 지정 카드를 발급받으면 매달 일정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분은 바로 다음 날 주민센터를 방문하셨습니다. 신분증과 통장을 가져가니 현장에서 신청을 받아주셨고 일주일 후에 지정 카드가 나왔어요. 처음에는 사용 방법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셨는데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버스나 지하철 탈 때 그 카드로만 찍으면 됐거든요. 한 달이 지나자 사용 내역에 따라 환급금이 들어왔습니다. 한 달에 3만 원 정도가 돌아왔어요. 금액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분에게는 큰 의미였습니다. 교통비 부담이 줄어드니 나가는 게 덜 부담스러워졌고 가고 싶었던 곳에 망설임 없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생활 반경이 다시 넓어졌다고 하셨어요.
목지관 프로그램에 하나 더 등록하고 예전에 안 가던 문화센터도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교통비 걱정 없이 활동할 수 있으니 삶의 질이 달라졌다고 말씀하셨어요. 몇 달 후에 그분을 다시 만났을 때 얼굴이 훨씬 밝아져 계셨습니다. 밖에 나가는 횟수가 늘어나니 사람도 많이 만나고 운동량도 늘고 기분도 좋아졌다고 하셨어요. 작은 지원 하나가 생활 전체를 바꿔놓은 겁니다. 여러분도 혹시 교통비 때문에 나가는 걸 자주 포기하시나요? 우리 동네에도 지원 제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면 좋을까요? 가장 빠른 길은 우리 동네 창구에 직접 묻는 것입니다. 연령 기준, 카드 종류, 환급 한도와 신청 시기를 한 번에 받아 적으세요. 필요한 경우 농협 같은 지정 창구에서 카드 발급을 받으면 됩니다. 카드 발급일을 달력에 표시하고 탈 때마다 지정 카드로만 이용하세요. 환승 시간 제한과 평일 할인 조건 같은 자잘한 규칙도 한 장 메모로 붙여두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장거리 이동은 평일에 계획하면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발 전 앱이나 창구에서 우대 선택을 확인하세요. 오늘은 전화 한 통으로 우리 구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고 내일은 카드 발급 예약만 잡아두면 충분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움직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5가지를 함께 걸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생활비, 활동으로 생기는 보람과 소득, 줄어드는 진료비, 따뜻한 겨울 준비, 넓어지는 발걸음까지 어느 하나 소홀히 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 5가지는 각각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좋아지면 다른 것도 함께 나아집니다. 가장 어려운 건 시작입니다. 하지만 시작은 생각보다 가볍습니다. 전화 한 통, 방문 한 번, 서류 한 장. 이 3가지만 해내면 길이 보입니다. 처음 한 걸음이 가장 무겁지만 일단 떼고 나면 그 다음은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제가 수없이 봐온 일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옆자리에서 길잡이를 하겠습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하나만 고르신다면 지금 바로 자격 확인 전화를 해보세요. 그 한 걸음이 한 달, 한 해를 바꿉니다. 오늘 시작한 작은 변화가 내년 이맘때쯤에는 당연한 일상이 되어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떠오르시나요? 함께 나누어 주세요. 정보는 나눌수록 힘이 커집니다. 혼자 알고 있기엔 너무 아까운 내용들입니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친구에게 전해주세요. 한 분 한 분이 나아지는 게 우리 모두가 나아지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메모를 확인하시고 내일 오전 계획을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노후, 오늘 여기서 출발합니다. 미루지 마세요. 내일은 오늘보다 늦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빠른 때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필요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아는 모든 길을 다 열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것, 어려운 것, 막히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함께 풀어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따뜻하고 자유롭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